안녕하십니까. 로드 운전기능사 필기 9강 유압 2편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압력과 힘과 면적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이전 시간에 한번 보았죠. 파스칼의 유압의 원리에서 봤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보면요. 여기서 P, 압력은 어떻습니까? 누르는 힘, F1. 이 F1을 뭘로 나눕니까? 면적, A1으로. 그래서 이 누르는 힘을 이 면적이죠. 이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하나 외우듯이 합니다. P는 압력은 이 누르는 힘을 이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P는 A분의 F이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P는 A분의 F이다. 2번입니다. 작용 면적이 10제곱평방인 서브기구에 피스톤이 5kg, 제곱평방당 5kg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때 서브의 작용력은 얼마이겠느냐 그랬어요. 동일하게 압력은 P는 A분의 F라고 넣고요. 지금 여기서 피스톤이 5kg per 제곱으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P가 얼마라는 거죠? 예, 5kg. 이 압력이죠.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면적은 얼마라는 거예요? 10제곱평방이라는 거죠. 면적이 10제곱평방이다. 그런데 이때 써보지 작용력이라는 게 바로 이 힘이에요. F예요. F는 얼마이겠냐? 그럼 5kg은 1분의 5가 똑같죠? 그래서 각계표로 서로 곱하는 것이죠. 그럼 F는 얼마예요? 50kg. 그렇게 되고 직관적으로 제곱평방당 5kg니까 10제곱평방이면 5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50kg.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공식에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꼭 한번 본인이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풀어보면 다음에는 이상 없이 풀게 됩니다. 3번입니다. 피스톤 지름이 10mm인 유압 실린더에서 유압이 60kg per 제곱평방일 때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힘은 아까와 이제 아까 기름 이것과 똑같이 이렇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누르는 힘이 얼마 F이고 여기 면적이 얼마인데 그때 P는 얼마냐 해서 P는 A분의 F.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피스톤 지름이 10mm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스톤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면적은 10mm면 그렇죠.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파이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는요. 모르죠. 그런데 이때 뭡니까? 유압이 60이라는 거예요. 60kg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하면은 F는 그렇죠? 파이 5 제곱에 곱하기 60. 그런데 이것이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제곱으로 가려면 10분의 1, 10분이니까 100으로 나눠져야 한단 말이에요. 꼭 이것을 유의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계산기가 이제 그 시험장에서 그 계산이 있죠.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파이는 3.14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5파이가 78.5래요. 그럼 78.5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또 100으로 나눠줘야죠. 그리고 압력으로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47.1kg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 공식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A분의 F.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근데 여기서 힘은 유압이 60kg이라고 이 P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60kg이고요. F는 지금 모르는 거죠. F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A는 나와 있죠. 피스톤 지름이 5니까 25파이.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100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F는
60 곱하기 25 파이를 나누기 100.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아마 나올 겁니다. 스스로 한 번씩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작동류 속에 용해 공기가 기포로 되어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고 이런 문제는 꼭 한두 문제 나오죠. 그래서 또 한 번 나온 것입니다. 용해 공기가 작동류 속에 이렇게 유압관로가 간다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오일이 이제 가득 차서 이게 돌겠죠. 그런데 이 오일 속에 이런 공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캐비테이션. 그래서 그냥 공동 현상 이걸 지금 부른 거고요. 여기서 피스톤이 압력으로 밀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여기 이렇게 있다면 그렇죠. 바로 압이 받지 않고 이 공기방울 터뜨리는데 이제 많은 힘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힘을 가해졌지만 여기서는 힘이 늦게 받아요. 이런 현상을 또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숨 돌리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압이 부족하거나 오일이 부족하거나 또는 오일 속에 캐비테이션이 아주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압이 가해져도 즉시로 이 압이 여기서 받지 않고 그렇죠? 이쪽에서 소비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이것을 숨 돌리기 현상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든 작동요 속에 이런 용해 공기, 공동 용해 공기가 기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공동 현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십시오. 유압장치 내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 똑같은 얘기죠. 조금 전에 했던 거. 이 관로 속에서 캐비테이션 현상이 있게 되면 여기서 밀 때 어떻게 됩니까? 국부적인 여기에 높은 압력. 여기서 가게 되면 이쪽으로 압력이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과격음이 들리게 되고 높은 압력이 여기서 서로 막 부딪히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압력이 여기로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부적인 높은 압력 이렇게 쭉 밀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공기방울 터뜨리느라고 막 자기들끼리 와장창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압상체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자,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일을 한다. 그렇죠? 결국은 유체의 압력을 이용해서 기계적인 일을 경우에 피스톤을 움직여 가지고요. 그렇죠? 피스톤 로드 쪽에서 작업장치가 연결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유압장치입니다. 유압펌프에서 사용되는 GPM이 뭐냐 그랬어요. 우선 답부터 찍으면은 분당 초출되는 작동류 양입니다. 이 G는 뭡니까? 갤런, 양이죠. P는 퍼, M은 미니스, 분. 그래서 분당 토출되는 양, 갤런. 그래서 분당 토출되는 작동류의 양. 이것을 유압펌프에서 사용되는 G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당 토출량. GPM이란 갤런스 퍼 미니스. 미니스는 분당이죠. 분당 토출되는 갤런. 오일의 양, 작동류의 양. 이것을 GPM이라고 한다. 다음은 유압 회로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이 뭡니까? 탱크죠. 그리고 여기서 탱크에서 이제 그 뭡니까? 여기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여기에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가 유압 펌프를 돌리게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라인은 무슨 라인입니까? 이것이 흡입 라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오일을 빨아들이니까요. 공기는 어디서 들어가겠습니까? 캐비테이션 현상이란다면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고유적인 어떤 그런 그 캐비테이션 뭡니까 공국도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여기서 들어간단 말이죠. 흡입 라인 쪽에서. 여기서 이제 유압 펌프가 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고압 관로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공기가 혼입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지금 유압을 밀어내는 이 압력이 이쪽으로 뻗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누유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그 유압 펌프 뒤에는 누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기가 흡입되는 것은 여기
흡입 라인까지 일이지 이 고압관로는 아니란 말이죠. 요걸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압력 게이지가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릴리프 밸브가 여기 있어요. 안전 밸브가 일정 압 예를 들면 100바로 형성했다 그러면 100바가 넘으면 릴리프 밸브가 열려서 예, 그 오일을 유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방향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보니까 방향 제어 밸브예요. 그래서 이쪽을 막아버리고 이쪽만 열어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복동식 실린더를 이쪽으로 미는 것이고 그럼 힘이 이쪽으로 받겠죠. 예, 이쪽을 잡고 이쪽을 밀면요. 이렇게 가지고 이쪽으로 밀어서 힘이 이렇게 받을 거예요. 예, 결국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체크 밸브를 두었다고 이제 이렇게 체크 밸브를 둔단 말이죠. 그럼 이런 체크 밸브는 왜 두냐면은 체크 밸브는 우리가 이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되지만 내려올 때는 그죠? 예, 이 공이 막아서 이제 막는 이런 그 밸브 형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잔압을 유지하도록 체크 밸브가 여기서 압을 걸어두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자급장치선 뭐 여기서라든가 또는 여기서라든가 이게 체크 밸브가 압을 걸어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체크 밸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던 압이 여기 자급장치 있는 데까지 올라갔던 압이 일 안 하면 여기에 빠져버리겠죠. 쑥 빠져버려. 그럼 다시 이제 이걸 작동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유압을 계속 밀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가 생깁니까? 작동 지연 시간이 발생해요. 예? 그렇죠. 여기서부터 유압 밀어가지고 여기 피스톤 움직이려면 그렇죠. 뭐 한 10분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 밸브에서 일단 잔압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이 압을. 그랬다가 일이 발생하면 여기서 쭉 밀어 올리면 바로 여기에 있던 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작동 지연 시간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밸브를 두는 목적은 뭡니까? 잔압을 유지하는 건데 잔압을 유지하는 목적은 이런 작동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예, 이 정도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압 장치의 특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근데 여기서 봐도 보이죠? 에너지 저장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아까 체크 밸브로 에너지를 가져와 가지고 예, 조그만 에너지를 넣으면 바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에너지 저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유압 정치의 특징. 동력의 분배와 집중이 쉽다. 맞죠? 아까 같은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이렇게 가도 이쪽을 하나로 집중하려면 여기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다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배도 가능하고 집중도 가능해요. 진동이 작고 작동이 원활하다. 왜냐하면 유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장 발견이 어렵고 구조가 복잡해요. 이건 단점에 속해요. 그렇지만 어떻든 특징이에요.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것입니다. 다음 유체의 점도를 한번 보면요. 이 앞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유압류의 점도는 점성의 정도로서 얼마나 끈적하냐 이거예요.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저하되고 묽어지죠. 온도가 상승하면. 온도가 내려가면 약간 응고된단 말이에요. 그 점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끈끈해지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유압류의 점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어떻게 돼요? 묽어지죠. 묽어지니까 낮아진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진다. 딱딱해지는 거죠. 높아지죠. 맞죠? 점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값이 점성의 점도를 표시하는 값이다. 유압류의 점도. 예, 점도. 그 다음에 점성의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점성의 계수를 밀도로 나눈 것은 동점성 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예, 틀린 거죠. 유압류의 점도는 점성의 얼마나 그렇죠. 점성의 정도. 얼마나 끈적거리냐. 그것이 바로 점도다. 그 정도를 표시하는 값이다. 그런데 점성의 계수를 밀도로 하는 동점성 계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입니다. 유압류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유압류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불활성이 아닐 거. 틀렸어요. 뭐가 틀렸나요?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불활성이라 해야 돼요. 아닐 것 같은 게 틀린 거죠. 왜 불활성이? 불활성이란 것은 뭡니까? 서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에, 따로따로 논다 이 말이죠.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 말은 따로따로 논다. 여기에 관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관이었든 그럼 여기에 이제 유압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유압류가. 근데 이 유압류가 이 관하고 친해가지고 얘 둘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러면 안 돼요. 서로 간에 그냥 모르는 사이야. 통과할 뿐이지.
그래서 유압류는 유압류로서의 성질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 관하고 서로 활성돼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불활성이라 해야 돼요. 근데 불활성이 아닐 것 그랬으니까. 그럼 서로 어울려가지고 변질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불활성일 것 이렇게 돼야 돼요.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거 그러니까 답은 이게 되겠죠. 자, 유압류는 윤활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방청성, 녹이 슬지 않아야 돼요. 산화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즉 산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산화 안정성이라는 건 산화되면 안 되겠죠. 이 산화라는 게 상한 게 기름이 상한 거예요. 높은 넓은 온도 보면서 점도 변화가 적어야 돼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리 갔더니 점도 변화가 있고 여기서는 묽었는데 이리 가니까 뭐 딱딱해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일해야 돼요. 넓은 온도 범위에서. 예. 뭐 10도에 갔더니 어쩌고 50도에 갔더니 어쩌고 막 서로 이게 점도 변화가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온도 범위에서도 점도 변화가 적을 것. 그래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불활성일 것,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을 것, 산화 안정성이 있을 것, 넓은 온도 범위에서 점도의 변화가 적을 것.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유체의 관로에 공기가 침입할 때 일어나는 현상. 아까 봤죠? 네. 흡입에 공기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공동현상이 일어나요. 그 공동현상이 일어나면 숨돌리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열화가 촉진되죠? 없는 것은요. 유격현상.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공기가 침입해서 공기방울들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실린더가 밀 때 여기서 바로 작동하는 힘이 일어나지 않고 얘들 터뜨리느라고 여기에서 힘이 소진돼요. 여기서 압력은 예를 들면 100바가 밀었는데 얘들 터뜨린다고 여기는 그렇죠? 50바밖에 힘이 안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공동현상이고요. 예,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힘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얘들 처리하고 와야 되니까. 이게 숨 돌리기 현상이에요. 한숨 쉬고 난 다음에 여기로 그 힘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숨 돌리기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작동지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화촉진, 그렇죠. 얘들 터뜨리느라고 여기서 과격한 소음이나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화촉진. 그래서 이건 다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가져오는 거예요. 숨 돌리기 현상, 열화촉진, 공동현상. 이것이 세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유격현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3번입니다. 유압실린더에 숨 돌리기 현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숨 돌리기 현상이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죠. 숨 돌리기 현상을 예, 여기서는 압이 발생했는데 예, 여기서 숨 돌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런 캐비테이션이 있는 경우 외에도 오일이 부족해요. 오일 양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서 미는 힘이 그대로 여기에 지금 잘 받질 않겠죠. 예, 오일 양이 부족해도 숨 돌리기 현상. 여기서는 압을 받았는데 한숨 한번 쉬고 나야 이쪽으로 작동 지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 있는 힘이 여기서 지금 뭔가 소진되고 있게 서지압이 이상 최대급 서지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압 발생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지연. 여기서는 작동을 했는데 이쪽으로 갈 때 숨 돌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지연이 작동 지연. 피스톤 작동이 불안정하게 된다. 맞아요. 오일이 공급이 과대해진다. 아니요. 오일 양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일의 공급이 과대해진다. 그건 틀린 것이에요. 실린더의 숨 돌리기 현상은 유압이 낮고 작동류의 공급이 부족할 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압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유압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다. 쉽게 말해서 끈적끈적하다 이런 말이죠. 자, 묽은 것이 누설이 많을까요? 끈적거리는 것이 누설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묽은 게 누설이 더 증가하겠죠. 근데 점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오일 누설이 증가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이죠. 내부 마찰이 증가하고 압력이 상승한다. 점도가 지나치게 높아도 이럴 수가 있어요. 동력 손실이 증가해요. 기계율이 감소하죠. 예, 아주 극단적으로 너무 끈적거려서 그렇죠. 예, 펌프가 밀어낼 수 없을 정도로 끈적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율이 감소하겠죠. 동력 손실도 증가할 거고요. 너무 끈적거리니까 유동저항이 커요. 그래서 압력 손실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겠죠. 그런데 묽은 것은 누설하기가 쉽죠. 근데 어떻습니까? 점도가 높아서 끈적거려 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뭐 거의 뭡니까? 뭐 밀가루 반죽, 대밀가루 반죽처럼 끈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점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오일 누설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에서 사용되는 오일의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 즉 물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 나타나는 현상, 오일 누설, 되죠? 펌프의 효율 좋아, 맹물 돌리는 것처럼 힘이 없어요. 대통 내 압력저, 맹물 돌리면 힘이 없으니까 압력도 적게 받겠죠. 그런데 시동 시 저항이 증가한다? 오일의 점도가 이렇게 묽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죠. 유압회로서 작동류의 정상 작동 온도에 해당되는 것은 예, 5, 60도가 좋다고 그러죠. 예, 답을 고른다면 4에서 80, 40에서 80도예요. 이게 답 고를 때는 이렇게 고르세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약 50도 정도 그러면 그것도 정답이에요. 작동류의 정상 온도는 40도에서 80도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회로 내에서 서지압이란 과도적으로 이상압력에 이게 빠졌네요. 이걸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답이죠. 예,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압력의 그 최대값, 이것을 서지압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암기도 필요합니다. 예,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압력의 최대값, 이걸 서지압이라고 합니다. 유압류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을 거, 아까 봤죠? 맞죠? 넓은 온도 보면서 점도 변화가 적을 거, 그렇죠? 온도가 조금 변한다고 막 묽어졌다, 굳어졌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불활성이 아닐 거, 이거 틀렸다고 그랬죠? 불활성일 것이에요.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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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오일이 이 관하고 서로 친해서 좋을 일이 없어요. 예, 서로 간에 그 반응을 나타내면 뭐가 이렇게 오일 자체가 변질돼서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불활성일 것이라야 합니다. 산화 안정성이 있을 것, 잘 산화되지 않을 것 그 말이에요. 19번입니다. 다음 중 유화회로 내의 공기 혼입의 주된 원인은 자, 공기가 혼입되면 아까 캐비테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온도 상승, 공급벽이 풀리게 당긴 고압관로의 접속 부위원, 흡입 라인의 접속 부위원 이거죠. 예. 나머지는 뭐예요? 예. 공기 혼입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공기가 혼입되려면 여기 흡입 라인 부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 고압 관로에서는요. 여기서는 일단 고압을 받고 있어요. 누유는 될지언정 빠져는 나갈지언정 여기에서 공기가 혼입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기 혼입이라면 여기 흡입 라인. 그래서 흡입 라인 접속부에 이 컨넥 부분에 이완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공기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압회로의 공기 혼입의 주된 원인은 이거고요. 고압관로의 접속부에 이완이 있다. 이쪽과 접속부 이완이 있으면 뭐예요? 예, 누유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흡입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회로 내에 공동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조치는 자,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또 이건 캐비테이션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공동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실린더가 이제 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밀 때 여기서 공동현상이 이제 발생한단 말이죠. 공기방울 터뜨리느라고. 그럴 때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압력을 줬는데 이쪽의 압력과 여기서는 과한 서지압이 발생하고 압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쪽까지는 이 압력이 그대로 미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압력차가 발생해요. 여기는 과도한 압력이 발생해가지고 지들끼리 부딪히면서 터지고 하는 막 뭡니까 이상 이상 징후, 과격음, 소음, 진동 이런 게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 이런 유압장치의 이런 압력 변화, 여기서 일어나는 압력과 여기서 일어나는 이 압력 차이를 줄여주는 거, 이것이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것의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 변화를 없게 한다. 이렇게 답을 고르셔야 돼요. 2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안 됩니다. 4번이. 자, 공동현상은 유압장치 내부에 북부적인 높은 압력, 아까 봤죠? 여기서는 북부적인 높은 압력이 있는데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서 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압력 변화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압회로 내에 잔압을 유지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아까 봤죠? 여기다 체크볼브 걸고
여기서 압을 유지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빠져버렸다가 다시 이걸 작동시키려고 할 때 계속 미는, 그렇죠, 작동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한 잔압을 유지해서 조그만 압을 밀어주면 바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체크밸브의 역할이에요. 체크밸브 두는 목적은 뭐라고요? 예, 작동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오일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와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온도가 변화할 때 점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점도 지수죠. 온도의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를 점도 지수라고 한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